예스 탑. 예스 탑. 최영대 뉴스 정면 승부. 스튜디오 밖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어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라고 하죠. 이것을 시험 발사한 북한이 오늘은 20장이 넘는 현장 사진과 관련 영상도 공개하는 등 대대적인 선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지금의 기술 진전이라면 실전 배치 시점도 멀지 않았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우리 정부의 북핵 대응책 전반에도 비상이 걸린 가운데 한편에서는 사드 무용론도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 2부에서는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을 연결해서 북한의 SLBM을 시험 발사한 내용에 대한 평가와 함께 사드 배치의 군사적 효용성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 있었던 뉴스 먼저 정리해봅니다. 오늘의 시사뉴스 브리핑, 북한이 어제 새벽에 발사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자,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김정은은 왜 이렇게 SLBM에 매달리는 것일지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인 김주환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북한이 SLBM을 또 발사했는데요. 이 앞서서 몇 차례 발사했던 거죠? 지난해 처음 조짐이 보였는데 지상 사출이라고 그래서 지금 육상에서 실험을 2번 네. 했고요. 그다음에 수중에서 사출 시험하다 바지선은 물속 일정 깊이에 넣고 그다음에 올 들어서 3번을 했는데 오늘 어제까지 8번을 했죠. 그런데 네. 지금 말씀하신 잠수함에서 쏘는 거죠. 잠수함에서 발사를 쏘는데 이게 왜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른바 비대칭무기라고 하는데 네. 그동안 이제 인류가 핵무기를 개발을 했죠. 네. 그리고 나서 발사 수단은 3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네. 과거에는 그 비행기에서 투하하는 형식이죠. 그래서 2차 냉전 때 때 그렇겠죠? 소련의 하얀 큰 백파이어 폭격기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미국도 갖고 있는 B-1B2 폭격기 네. 그리고 두 번째가 해상이나 지상에서 쏘는 뭐 ICBM이라든가 우리가 네. 무스탄 미사일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네. 이런 방식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잠수함에서 쏘는 네. 그런데 사실 북한으로서는 제공권이 거의 없죠. 공군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리고 지상에서 쏘면은 돈이 많이 들고 노출이 쉽게 되죠. 네. 그런데 김정은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굉장히 본인들이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사실 지금 현 단계 그 군사기술 체계로는 잠수함이 네. 이른바 2차 세컨 스트라이크라 그래서 2차 보복 능력을 가진 가장 그 훌륭한 비대칭 무기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역설적으로 핵무기는 지금까지 히로시마 이후로 인류가 사용한 적이 없죠. 그렇죠. 왜냐? 너무 참혹하고 가공한 거란 무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위협은 됩니다. 네.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 부분에 매달리는 측면이 있는 거죠. 3가지 발사 수단이 있는데 네. 가장 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효율적일 것이다. 자, 그러면 결국 이 북한의 SLBM 발사가 다른 공격 무기보다 더 위협적인 이유가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군요. 네. 자, 군요. 이 주목할 만한 점이 지금 8번째 발사라고 잘 짚어주셨는데 북한의 SLBM 발사 능력 한 1년여 기간 동안 굉장히 좀 빠르게 진화한다는 느낌이에요. 어떻게 그렇죠. 평가하세요? 지난해 처음 5월에 이 지상 사출을 하고 네. 지난 4월에 30km 발사했을 때 굉장히 그 실패작이다 이런 네, 평가가 네. 많았죠. 이런 평가 기준 이른바 SLBM의 안정적 그 발사는 한 300km 정도 날아가야 되는데 네. 이것이 30km에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여러 가지 우리 대덕 연구단지 그 국제 연구기관인데 이쪽에서 서방의 기준으로 보면은 300km죠. 우리는 뭐 안전성을 고려한다든가 북한은 무조건 김정은의 교시를 내리면 무조건 어떤 이행하는 측면인데 이 개발 네.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단일 발사 때마다 보면 실패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분명히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 독일과의 정상회담 때 북한의 미사일이라는 것이 개별로 보면은 실패의 연속이지만은 그걸 한 궤적을 껴놓고 보면은 진일보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딱 그 말이 적용되는 건데 네. 놀랍게도
어제 발사가 굉장히 주변국이 대한민국 군이라든가 군 당국이라든가 주변국들이 당황을 했던 것이 이것이 고각 발사를 했습니다. 그냥 정상 궤도로 하면 1000km 이상 날아가서 일본 열도로 넘어가겠죠. 네. 그럼 굉장히 또 다른 분쟁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고각 발사를 해서 70도 이상 각도를 높여 쏘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방공식별격을 넘어갔죠. 그런데 이게 정상이라면은 1000km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앞서 일부에 나오는 고체 연료가 불완전 연소돼서 불꽃이 튀었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고체 연료를 충분히 넣었다라고 하면은 2000km 이상 날아간다는 거죠. 어허. 그런데 지금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SLBM이 왜 위협적이냐 하면은 그 청취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거 레드 옥토브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 봤습니다. 13,000톤급 이상 소련의 보레이급 잠수함이 미국으로 망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다른 핵탄두 같은 경우는 지상에서는 탄두와 발사체를 분리해서 보관합니다. 근데 잠수함 특성상 그거를 결합을 해서 싣고 다니는 거죠. 바다를. 그런데 이 잠수함 함장이 예를 들면 그 굉장히 호전적이물다. 통제가 안 되는 거죠. 네. 이건 굉장히 그 재앙에 가까운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죠. 어허. 북한이 그거를 굉장히 심리적으로 많이 노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유사시에 전쟁이 나오면 북한도 역시 그 자기들도 재앙에 가까운데 그런데 문제는 핵무기라는 것은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네. 우리 스스로가 연평도 도발 때 확전 방지 우리 입으로 먼저 우리가 공 네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심리적 효과가 굉장히 큰 측면이 있거든요. 북한이 이걸 굉장히 노리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유, 붉은 10월 말씀하시니까 금방 이해가 되네요. 네. 그때 러시아의 핵잠수함 이름이 붉은 10월 호인데 그렇습니다. 함장으로 이제 쇼 코넬리가 열연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현실이라고 하면 참 무시무시한 일인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크게 외교적 대책과 군사적 대책으로 나눌 수 있죠. 네. 외교적 대책은 이제 대북 제재라든가 국제사회가 결합해서 북한의 어떤 망동에 가까운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외교적 수단을 강구하는 거고요. 네. 군사적 수단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이른바 확장 억제 혹은 해구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어떤 억제 수단을 갖추면서 북한은 이 경고망동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이 어떤 전면전 도발 조주로 하면 우리가 선제 타격을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는 이제 이른바 5015라는 개념이 있고요. 네네. 우리와 비슷한 대치 국면을 가는 인도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파키스탄이 핵 개발을 해서 인도는 콜드 스타트라는 이 어떤 선제 공격 전략을 갖고 있죠. 네. 굳이 번역을 하면 차가운 개시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막았다. 그럼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체계라는 게 패트리어트 무기 체계, 방어 네. 수단 이런 것의 대응 수단이 되게 있겠죠. 자, 아까 이제 비대칭 전력이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네. 이 무서운 점이 바닷속으로 가니까 포착하지 못한 가운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북한의 잠수함이 미국 근해까지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리가 네. 가까운데 이제 미사일을 쏘면 이게 뭐 15,000km 이상 날아가지 않아도 몇천 킬로 날아가도 뭐 워싱턴 DC를 목표 타겟으로 둘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인데 네. 이 북한의 실전 능력 이게 미국하고 교전이 가능할 걸로 보세요? 지금 거기는 굉장히 그걸 현실화되면은 거의 재앙이고요. 네네. 그런데 북한은 지금 오늘 김정은 발언을 보면은 태평양을 소나게 해주고 있다. 그러게요. 굉장히 큰 소리를 쳤어요? 미국을 들어보는데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의도 중에 하나는 협상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네. 미국으로 하여금 그 자국을 정상국가를 인정을 하고 북미 수교를 해라.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면 1950년 한국전쟁의 그 적성 국가가 미국이었고 그 휴전협정 당사자는 군인들이었습니다. 국가가 안 네, 했습니다. 네. 그런데 수교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는 북한을 실체적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외람된 말씀이자면 남과 북으로 분단된 측면은 대한민국은 굉장히 또 나름대로의 논란의 가치가 있죠. 네. 북한은 그걸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김정은도 일관되게 미국을 언급하는 측면이 있죠. 네. 자, 군사 외교의 심리전까지 겹쳐 있는 상황이군요. 자,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인 김주환 박사였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네,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